오는 30일부터 대부분의 실내에서 마스크 착용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코로나19가 이제는 통제 가능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입니다.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가 해제되면서 안정적인 관리로 일상 회복이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가 부과되는 장소도 있습니다.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한파주의보와 함께 강풍주의보까지 내려졌던 부산 지역 곳곳에 동파 사고와 강풍 피해가 잇따랐습니다. 부산 지역의 바닷물이 얼어붙을 정도로 올 겨울 들어 가장 매서운 한파가 불어닥쳤습니다. 오는 주말 또다시 강추위를 몰고 올 전망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BTV 뉴스입니다. 첫 소식입니다. 코로나19 발생 3년 만에 마스크로부터 자유로워지게 됐습니다. 1월 30일부터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가 해제됐는데요. 코로나19 유행이 어느 정도 정점을 지났고 이제는 통제도 가능하다고 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장동원 기자입니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코로나19 겨울 7차 유행이 정점을 지난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3주째 신규 환자가 감소하고 있고 위중증 환자와 사망자 역시 2주 전부터 줄어드는가 하면 의료 대응 능력 또한 안정세가 지속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부산 신규 확진자도 감소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올 들어 한때 6,600여 명에 달하던 확진자 수가 11일까지 3, 4천 명대로 줄어든 뒤 12일부터는 2,000명대를 유지하다 19일부터는 1,000명대로 감소했습니다. 신규 변이도 방역 상황에 별다른 영향을 주지 않을 것으로 보이면서 중대본은 오는 30일부터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를 자율적으로 착용하는 권고로 전환합니다. 방역 당국은 고위험군 보호에 집중하면서도 사회 각 분야의 완전한 일상 회복을 앞당길 수 있도록 코로나19를 통제 가능한 유행으로 관리하고자 합니다. 현 국내 상황은 7차 유행의 정점을 지나 전문가들이 제시한 마스크 의무 조정 지표를 충족한 것으로 평가됩니다. 이번 조치로 식당과 카페, 영화관, 마트 등 대부분 시설에서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아도 되지만 병원과 대중교통 등에서는 마스크를 써야 합니다. 마스크를 완전히 벗는 것은 위기 단계가 현재의 심각에서 하향 조정될 경우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위기 단계 조정 이후에는 격리 의무 기간 단축도 가능해집니다. 국내의 그 심각 단계가 경계나 주의 단계로 그 단계가 변경이 되면서 격리 의무 해제 그 고려를 전문가들과 같이 논의해서 결정해 나갈 그럴 예정입니다. 현재 WHO는 코로나19 비상사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국내 위기 단계는 WHO의 판단에 따라 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WHO는 오는 27일 국제보건긴급위원회에서 비상사태 유지 여부를 결정할 예정입니다. BTV 뉴스 장동원입니다.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가 해제됐습니다. 안정적인 관리로 일상 회복이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지만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가 부과되는 장소도 있습니다.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김윤정 기자입니다. 코로나19 안정세에 접어들었다는 판단에 실외에 이어 실내에서도 마스크 착용 의무 대부분을 해제했습니다. 하지만 마스크 착용 의무가 유지되는 장소가 있어 주의해야 합니다. 감염 취약시설 의료기관과 대중교통 이용 시에는 착용 의무가 유지되면서 위반 시 과태료 부과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감염 취약시설에는 요양병원과 장기 요양기관, 폐쇄병동을 보유한 정신의료기관 등 정신건강증진시설과 장애인 복지시설이 포함됐습니다. 또 대중교통은 노선버스와 철도, 도시철도, 여객선, 전세버스, 택시, 항공기 등 탑승 중에만 의무가 적용됩니다. 대중교통 탑승 중에만 마스크 착용 의무 적용이 되면서 대중교통을 기다리는 장소인 지하철역과 기차역, 공항 등에선 쓰지 않아도 됩니다.
그러나 승강장 등 환기가 어려운 실내 환경에 해당한다면 마스크 착용을 권고했습니다. 택시는 그 아주 다수가 이렇게 한꺼번에 모이는 상황은 아니지만 일단 그 환기가 잘 되지 않는 산밀 환경에 속한다고 저희가 분류하고 있고 그래서 다른 대중교통장과 함께 마스크 착용 의무를 유지하기로 그렇게 결정을 했습니다. 고위험군에 대해서는 이제 백신 접종 굉장히 중요하겠고 마스크 착용이라는 게 의무 해제일 따름이지 이제 실제로 권고기 때문에 특히 고위험군에 대해서는 그 마스크 착용을 계속 해주시기를 그렇게 당부드립니다. 이게 해지된다 그래도 당분간은 또 우리 건강을 위해서 또 의심스럽고 이거 하면 습관이 돼가지고 끼야 편하지 안 끼면은 편하지는 안 하고. 순차적으로 개학을 앞둔 대부분의 부산 지역 초중고 교실도 노 마스크가 가능해졌습니다. 그 학교와 학원, 어린이집 보육 시설도 지금 의무 해제 그 제외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과태료 부과 대상에서 동일하게 제외됩니다. 하지만 성인에 비해 감염에 취약한 점 등을 감안해 자율적으로 쓰라는 쪽으로 권고를 유지할 것이란 전망입니다. 세부 지침을 마련해 시도교육청에 안내할 계획이지만 걱정하는 학부모들도 많습니다.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해제에 대한 공감대는 형성됐습니다. 하지만 고위험군 등은 자신의 건강을 위해서라도 당분간 마스크 착용은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BTV 뉴스 김윤정입니다. 한파주의보와 함께 강풍주의보까지 내려졌던 부산 지역 곳곳에 동파 사고와 강풍 피해가 잇따랐습니다. 부산 소방재난본부에는 80여 건의 피해 신고가 접수되기도 했습니다. 박철우 기자입니다. 영도구 동삼동입니다. 도로 한쪽에 응급처치가 이루어져 있습니다. 한파로 아파트 인근 상수도관이 파열되면서 일대 도로 150m 구간이 결빙되기도 했습니다. 결빙으로 내리막길 미끄러지는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염화칼슘도 뿌려졌습니다. 물이 칼칼칼 쏟아없고 얼지는 그때까지 않았는데 저 밑에까지 물이 흘러가니까 다 물이 고여서 이 길 전체가 어는 거 아닌가 했었어요. 상수도관이 파열되면서 응급처치를 해놓은 상태지만 일부 건물은 물이 나오지 않아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이제 공사를 하고 나서 그렇다면서 근데도 안 나오고 화장실도 안 나오고. 금정구 장전동의 한 건물 배관도 동파되면서 인근 골목길이 얼어붙었습니다. 사하구 개정동의 한 건물 스프링클러도 추위로 파열돼 소방구조대원이 출동해 안전조치가 이루어졌습니다. 강풍 피해도 잇따랐습니다. 해운대구 송정동에서는 공사 현장 가림막이 옆으로 넘어져 주차돼 있던 차량 2대를 덮쳤습니다. 중구 중앙동의 한 상가 건물에선 대형 유리창이 떨어져 시민들이 대피하기도 했습니다. 이 밖에도 간판이 떨어지거나 시설물이 부서지는 등 강풍과 한파로 인한 피해 신고 80여 건이 부산 소방재난본부에 접수되기도 했습니다. 소방은 당분간 추운 날씨로 동파 사고가 우려된다며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BTV 뉴스 박철우입니다. 부산 지역에 바닷물이 얼어붙을 정도로 올 겨울 들어 가장 매서운 한파가 불어닥쳤습니다. 이번 한파의 원인은 북극의 찬 공기가 내려온 탓인데 잠시 누그러졌다가 오는 주말 또다시 강추위를 몰고 올 전망입니다. 박재한 기자입니다. 다대포 인근 모래톱입니다. 모래톱을 덮친 파도가 미처 빠져나가지 못하고 한파에 얼어붙으면서 얼음섬이 만들어졌습니다. 부산 지역은 25일 대청동 관측소 기준 최저기온 영하 12도를 기록해 올 겨울 들어 가장 추운 날로 기록됐습니다. 2001년 관측 이후 역대 세 번째에 해당하는 추위입니다. 강한 바람의 체감 온도는 이보다 더 떨어진 영하 20도에 육박했습니다. 제가 서 있는 이곳 다대포 해수욕장 백사장은 보시는 것처럼 바닥 전체가 얼어붙어 마치 겨울 왕국을 연상시키게 하고 있습니다. 출근길도 얼어붙었습니다. 두터운 옷과 장갑 등으로 중무장했지만 익숙하지 않은 추위입니다. 지금 뭐 기가 막 시린데 뭐 돌아다니까 기가 막 시리고 이런 날이 없었어요. 이런 날이 없었어. 못 빼기지. 강원도 날씨와 똑같은데 지금.
우리나라를 덮친 한파의 원인은 북극의 찬 공기 때문입니다. 찬바람을 막아주던 경계면의 제트기류가 느슨해지면서 그 틈을 파고들었습니다. 대륙 고기압의 가장자리를 따라 북쪽에서 매우 찬 공기가 남하하면서 기온이 큰 폭으로 떨어졌는데요. 25일 부산의 최저 기온은 영하 12도를 기록하였고 바람도 강하게 불면서 체감 온도는 더욱 낮게 나타나며 올겨울 들어 가장 추운 날씨를 보였습니다. 이번 한파는 잠시 누그러졌다가 또 한 차례 강추위가 찾아올 전망입니다. 기상청은 27일부터 다시 대륙 고기압이 확장하면서 북서쪽에서 찬 공기가 내려와 28일 강한 추위가 찾아올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BTV 뉴스 박재한입니다. 연제경찰서는 평소 알고 지내던 여성을 흉기로 위협해 금품을 빼앗으려 한 혐의로 50대 남성 A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습니다. A씨는 지난 20일 저녁 7시쯤 연제구의 한 아파트 입구에서 40대 여성 B씨를 흉기로 위협하며 금품을 빼앗으려다 B씨가 강하게 저항하자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B씨가 운영하는 식당의 단골 손님으로 명절을 앞두고 현금이 필요했다라는 진술을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24일 밤 11시 40분쯤 사상구 백양터널 요금소 인근에서 모라동 방향으로 달리던 화물차가 갑자기 멈춰섰습니다. 멈춰선 화물차는 3개 차로를 막아서며 일대 도로 정체가 빚어졌습니다. 화물차 운전자는 가슴 통증을 호소해 병원으로 옮겨졌고 멈춰선 화물차는 3시간 만에 견인을 완료했습니다. 지난 20일 설 연휴 근무 중인 북구청 소속 산불 감시원이 실종자를 발견해 가족의 품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실종자는 경증 치매를 앓고 있는 어르신으로 22일 오후 4시 30분경 집을 나선 후 저녁이 되어서도 귀가하지 않아 가족들이 실종 신고를 한 상태였습니다. 산불 감시원은 아버지를 찾아 나선 가족들의 이야기를 듣자마자 근무자 전원에게 상황을 전파해 5분 만에 상계봉 정상으로 이동하는 실종자를 찾아 가족에게 인계했습니다. 부산도 추운 날씨가 이어지고 있지만 곳곳에서 봄의 기운이 꿈틀대고 있습니다. 한겨울인 1월 중순인데도 벌써 꽃망울을 터뜨리면서 시민들이 반기고 있습니다. 김한식 기자입니다. 앙상한 나무 사이에서 자태를 뽐내는 분홍 꽃잎. 길게 뻗은 가지마다 분홍빛이 가득합니다. 꽃잎을 가득 품은 꽃망울은 손만 대면 톡 터질 것 같습니다. 통상 2월에나 피는 매화꽃이 벌써 꽃망울을 터뜨렸습니다. 이곳 수목원에는 여러 그루의 매화나무가 있지만 유독 이 나무만 매년 꽃을 빨리 피우고 있습니다. 때이르게 핀 꽃이 대견하고 반가운 시민들. 앙증맞은 봄을 담습니다. 매화를 보면 너무 기분 좋아요. 일찍 이렇게 핀 게 대견하기도 하고 되게 추운 날 아침에 오면 너무 힘들었지. 그래도 오늘 햇볕 나면 따뜻하고 좋을 거야. 우리 힘차게 잘 지내보자 이런 말 하고요. 상당히 기분 좋아요. 도심의 한 산책로에도 매화꽃이 피기 시작했습니다. 새하얀 눈꽃처럼 피어난 꽃잎이 사람들의 발길을 잡습니다. 수양버들처럼 낭창하게 휘어진 가지마다 샛노란 꽃잎이 수줍게 내려앉았습니다. 3월에나 볼 수 있었던 개나리꽃도 벌써 꽃잎을 피웠습니다. 아직 봄을 말하기는 이르지만 봄을 기다리는 시민들의 마음을 설레게 합니다. 그냥 감동이죠. 그냥 조금 더 있어, 한 며칠만 있으면 확 다 필 거예요. 네, 기대되죠. 설레이지. 봄이 오면 항상 생동감이 느껴지고. 봄을 대표하는 꽃 중 하나인 목련도 꽃망울을 맺으며 봄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겨울철 움츠러들었던 만물이 서서히 봄의 기지개를 켜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한식입니다. 사단법인 부산 월드엑스포 범시민유치위원회는 4월 BI 실사단의 부산 방문과 11월 최종 유치 결정을 앞두고 전임 오성근 위원장의 뒤를 이어 박은하 부산시 국제관계대사를 후임 집행위원장으로 선임했습니다.
범시민유치위원회는 지난해 부산의 주요 기업과 개인으로부터 24억의 기부금을 받아 범시민을 대상으로 다양한 홍보 사업을 추진해오고 있습니다. 부산시는 2023년 청년 쥐대 구축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시는 청년 정착의 원년으로 탄탄한 청년 쥐대를 만들기 위해 일자리와 주거, 생활, 문화, 활동, 참여와 권리 등 4대 분야 25개 중점 과제를 선정했습니다. 중장기 청년정책 로드맵 마련을 위해 총 121개 사업에 2,233억 원의 예산을 투입하기로 했습니다. 하윤수 부산시 교육감이 25일 대한적십자 부산지사에 부산교육청 적십자 특별회비 200만 원을 전달했습니다. 앞서 지난 20일에는 명절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웃을 위해 시교육청과 교육지원청, 직속기관 직원들이 자발적인 모금을 통해 마련한 성금 1,538만 원을 사회복지 공동모금의 사랑의 열매에 기탁했습니다. 이어서 포토뉴스입니다. 부산 북구 만덕삼동 행정복지센터는 지난 19일 익명의 기부자가 어려운 이웃을 위해 사용해달라며 이웃돕기 성금 20만 원을 기탁했다고 밝혔습니다. 기탁된 성금은 사회복지 공동모금회를 통해 소외된 이웃을 위해 사용할 예정입니다. 부산 북구 만덕이동 통장연합회는 지난 19일 2030 부산 엑스포 유치기원 캠페인을 실시했습니다. 이날 캠페인에는 28명의 통장이 참여해 만덕 농협 앞 사거리에서 엑스포 부산 유치를 위한 주민 관심과 동참을 유도했습니다. 부산 서구와 부산 기독교 종합사회복지관은 지난 12일 주거 취약계층의 주거 안정을 위한 2023년 주거 취약계층 주거 상향 지원 사업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부산 서구는 지난 18일 전국 평생학습도시 협의회에서 주최한 2022년 제1회 대한민국 평생학습도시 좋은 정책 어워드 공모전 시상식에서 좋은 정책상과 파트너십상을 수상했습니다. 서구 여성 새로 일하기 센터는 2023년 고용 유지를 위한 고충 상담, 빵 터지는 세일 취업을 운영해 재취업을 한 여성들에게 취업을 축하하고 응원하는 한편 직장 적응에 도움을 줄 계획입니다. 부산 서구 서대신 3동 주민자치위원회는 지난 18일 경성전자고등학교와 연계해 관내 취약계층에 LED 전등 교체를 지원했습니다. 이 사업은 경성전자고등학교 학생들의 전기 안전화 재능 기부로 진행됐습니다. 부산 서구 암남동 주민자치위원회는 지난 19일 송도 달집 축제의 성공적인 개최를 기원하며 후원금 100만 원을 송도 관광 번영회에 전달했습니다. 수영구 광안사동 지역사회 보장협의체는 지난 17일부터 매월 관내 취약계층 40세대를 대상으로 삶은 계란과 요구르트를 지원하는 호암란이 왔어요 사업을 추진했습니다. 이와 함께 지난 18일에는 설 명절을 맞아 관내 저소득 취약계층 어르신 10세대를 대상으로 임의용 서비스를 지원하는 깎고 뽑고 사랑의 미용실 임의용 지원 사업도 추진했습니다. 또한 광안 4동 지역사회 보장협의체는 매월 관내 저소득 취약계층 20세대를 대상으로 건강 과일 주스를 지원하는 호암골 건강체험 사업을 지난 18일부터 새롭게 추진했습니다. 광안 4동 행정복지센터는 광안 4동 지역사회 보장협의체에서 만 65세 이상 독거 전입 세대를 대상으로 복지통장이 수건을 전달하며 이웃과 소통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는 이사수건 지원 사업 웰컴 투 호암골을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부산 남구는 지난 17일 이계자 569 SK뷰 아파트 주민이 이웃돕기 성금 500만 원을 기탁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날 기탁된 성금은 부산 사회복지 공동모금회를 통해 저소득층 지원 사업에 사용될 예정입니다.
같은 날인 17일 오륙도 SK뷰 아파트 분여회는 지역 내 저소득계층을 위한 성금 100만 원을 남구에 전달했습니다. 전달식에 참석한 분여회원들은 설을 앞두고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웃들이 행복한 명절을 보내는 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부산 남구 문현동 현대오일뱅크 금융단지 주유소는 지난 17일 지역 내 저소득계층을 위한 1,500만 원 상당의 선물 세트 600개를 남구에 전달했습니다. 부산 남구는 취업을 준비하는 청년들에게 증명사진과 명함, 그리고 이력서 출력 서비스를 묶은 청년 취업 응원 패키지를 지원합니다. 이 사업은 남구 청년 복합 문화공간인 청년창조 발전소 프로그램으로 취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들을 응원하기 위해 제공됩니다. 부산시 남구는 지난 19일 한국자유총연맹 부산 남구지회에서 관내 발달장애인을 위한 100만 원 상당의 온누리 상품권을 기탁했다고 밝혔습니다. (1월 26일) 생활지수입니다. 최저기온은 영하 5도, 최고기온은 6도입니다. 미세먼지 지수는 보통 수준을 보이겠고 피부 건강을 위해 영양크림을 충분히 발라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감기 예방을 위해 옷차림을 따뜻하게 유지해 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비 소식은 없어서 외출하실 때 우산을 지참하지 않으셔도 되겠고요. 빨래와 세차를 하셔도 좋은 날씨입니다. 작은 불씨도 각별히 유의해 주시고 외출을 하신다면 마스크를 착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밤에는 실내 온도와 습도를 확인해 주시고 숙면을 취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BTV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